심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과연 김건희 특검이 말씀하신 이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심우정은 구속이 되더라도 김건희 특검이 할 거지 내란 특검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고 근데 그 내란 김건희 특검 역시 심우정을 구속하는 데까지 나아가기에는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회의적으로 본다. 아마 이거는 별도의 상설 특검이나 아니면은 다른 일반적 수사기관에서 말씀하신 대로 티켓 채용이나 아니면 구속 취소 관련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제 수사 범위를 포인팅해 갖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지금 체제에서는 심우정이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댓글에 네. 삼행시를 보내주셨어요. 이태우님이 네. 홍정민 의원님으로 홍일점 출연이네요. 정말 인재입니다. 그다음 민주당의 보배가 되겠지요. 아유, 라고 그런 보내주셨고. 댓글을. 아유, 그러면 너무- 제 이름도 같이 저 본인이 그 입으로 하실 수 그렇죠. 있으시겠어요? 그럼요. 아, 예. 최고의 역시 진행. 내공이 있으시군요. 예. 진짜 토요일이 즐겁네요. 봉잡은 최진봉. 아, 교수. 봉잡은. 아. 야, 이거 그 센스다. 이후에 이제 홍정민 의원님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 네. 홍정민 의원님 때문에 봉을 잡았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아, 예. 아니면 그러네요. 저희 둘이 봉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우리 잔발이니까. 네, 뭐 잔발에서 다금바리가 아니라 잔바리. 알겠습니다. 네. 자, 그 특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판에서 한덕수 그다음에 윤석열 두 사람의 재판에 공개를 결정을 했습니다. 가장 이제 그 중에 가장 이제 관심을 끄는 게 뭐냐면 대통령실 CCTV 요거 이제 한덕수 재판에서 틀 거냐 이것까지 공개가 될 거냐가 관심사인데 강성필 부대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공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이자들은 이 빼박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공개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냐면 네. 나쁜 짓을 하면 그 어떤 권력자도 그 어떤 고위직도 다 처벌받고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렇게 딱 영상으로 남겨가지고 후대에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 영상 한번 보고 또 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 사필 규정이 되어야지 사실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얼마 전까지도 이 뻔뻔한 자가 대선 출마한다고 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궤변이나 노려놓은 자의 최후에 대해서 저희는 꼭 국민들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네. 아, 그 예. 우리 네. 정구승 변호사님. 예. 저는 이제 중계뿐만 아니라 네네. 이제 녹화와 영상으로 저장해야 되는 것도 좀 필수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뭐 네. 지금 재판부나 특검은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국가안전보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중계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라고 한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건 꼭 영상화해서 기록물로 만들어놔야 된다 생각하는 된다. 게 네네. 지금 우리가 니른베르크 재판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그때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에 대해 얼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하게 자신을 변론했는지를 보고 그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역사적 자료로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제가 정말 아쉬운 거는 윤석열과 이 내란에 대해서 공개가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영상화를 해서 남겨놨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10년, 20년 뭐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30년이 걸리더라도 네. 나중에 이걸 우리가 왜곡을 못하도록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겨놨어야 맞아요.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고 이거는 이렇게 파회가 되어서 이렇게 뭐 처벌이 나왔다라는 걸 역사에 남겨놓지 않으면 분명히 지금이야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맞아요. 5년 뒤, 10년 뒤 아니면 20년 뒤 소위 말해 극우라는 사람들은 이걸 교묘하게 왜곡해서 뭐 사법 피해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맞아. 분명히 포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몇 달만 지나도 지금 예. 이렇게 뻔뻔하게 없던 일이라고 예. 잘했다라고 막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중계와 녹화를 좀 구분을 해갖고 전 당에 좀 요청을 드리자면 네네. 녹화는 꼭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지금 예, 재판 현장에 나오네요. 이게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나중에 2차 창작, 뭐 문화적으로 2차 창작이 돼서 K 문화의 하나의 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 생각하면 녹화와 중계를 좀 구분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중계 같은 경우에 저는 뭐 일반인 분들께서 증인신문 전까지 하는 거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약간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증인들이 그리고 말하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뭐 관저의 구조라던가 이런 거를 제가 파고들어야 될 수도 있는데 변호인이나 그 검사가 그런 부분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인 선택이다. 하지만
녹화로 남겨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데 너무 공감하고 지금 특검법에 의해서 중계가 허용되고 있는데 이게 얼핏 실시간 방송인가 싶은데 그건 아니고 법원에서 영상을 찍은 다음에 맞아요. 아마 나중에. 이제 비식별 처리라든가 모자이크 처리를 한 뒤에 네. 그 법원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하는 그래서 아마 영상 저장은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좀 명확하게 법적으로 몇 년 뭐 20년 30년 보관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좀 보완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모자이크 처리도 하고 음성 그 비식별 처리도 다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사실 그 저희가 그 직접 중계가 아직 공개가 안 된 그 네. 지난번에 윤석열이 불출마한 엊그제 네. 재판에서 엄청난 증언들이 나왔어요. 뭐 총을 쏴도 된다고 했다. 뭐 이런 그 전문 증거지만 그런 얘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짤로라도 네. 좀 돌았으면 좋겠는. 왜냐면은 그때 그 내란 재판을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그 변호인단이 나와서 20분이나 설전을 벌였어요. 이거 유언이다. 이 특검법 자체가 유언이고 뭐 지역적인 증인들이 뭐 사소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를 다 공개할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특검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게 지역적인 증인이냐 지금까지 나온 증인들의 증언들이 다 내란 관련해서 엄청난 우리가 처음에 몰랐던 엄청난 증언들이 생생하게 전달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비식별에서 유튜브에 올릴 거라면 네. 뭐 자막으로 살짝 논다거나 뭐 이 정도로 언론에 공개된 정도 그 정도는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긴 네. 합니다. 저는 음.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네. 우리가 또 뭐 그 냉장고 얘기 나오는데 그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또 민주당을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을 했냐면 야 너희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잃어버린 7시간 뭐 우리 그때도 제대로 다 그 지휘하고 검토하고 했는데 너희들 그 막 그 없던 일을 마치 아무런 지시 안 했던 것처럼 호도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랜만에 듣잖아요. 그럼 좀 당황스러워요. 아, 진짜 그랬나? 기억이 희미하니까 조금 찾아보니까 네. 그게 초동 대처가 제대로 안 된 게 탄핵 사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다시 그 얘기를 해주니까 다른 얘기 해버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역사적으로 네. 꼭 남겨야 되고 또 네. 추가적으로 이런 나쁜 내란 그 주범들과 공범들을 변호하는 사람들도 어떤 자기 나름대로 궤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저는 남겨야 된다고 봐요. 맞네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실시간 시청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2,000명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게요. 약간 좀 네. 아쉽긴 한데 네. 그래도 뭐 1,000명을 넘었으니 감사해야죠. 아유 이 가뭄에 네, 그럼요. 뭐 네. 잔발이 와서 잔발이 없었으면 어려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잔발을 계속 불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특검에서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는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왜 진척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할 말이 정무승 변호사. 많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게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게이트 수사팀을 꾸릴 때 검사 네. 수가 12명 그리고 추가 3명 받아서 거의 13명, 14명까지 네네. 넘었었는데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김건희 특검 검사 수가 40명입니다. 그 중에서 명태균 담당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3분이에요. 3명밖에 없어요? 그걸 생각을 하면 네. 사실 창원지검에서 12명에서 14명 수사관까지 합치면 거의 40명에서 50명 규모로 6개월 동안 강혜경 씨 14번인가 불러갖고 조사를 했던 게 명태균 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묻었죠. 네. 근데 이제 특검이 아무리 수사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규모상 그리고 그 3명 4명이 명태균만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다른 사건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사실 3대 특검이라고 하기에는 그 명태균 게이트는 하나의 별도 특검으로 원래 갔어야 된다고 저는 매번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왜냐면은 생각해 보면 여기에 연루된 정치인들의 면면이 네.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그렇죠. 생각하면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 수사를 특검에 기대하는 건 좀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 이거에 대해서는 뭐 특검이 종료된 후에 상설 특검이나 이런 걸로 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사실 저희가 사설로 포렌을 돌려갖고 저희가 1,000만 원 가까이 써서 포렌을 돌려서 저희가 이제 특검만 와봐라, 특검만 출범하면 저희가 이거 가져가서 박살을 내야죠 하고서 갔어요. 창원지검이 워낙 그 소극적으로 했고 포렌 그 기간도 줄여서 했기 때문에 네. 갔는데 네. 그렇게 줄여서 했던 분이 그대로 특검에 가 계시더라고요. 그럼
창원팀이 간 거죠. 예, 거기에. 그분이죠. 네. 그분한테 어쩔 수 없이 그분한테 네. 자료를 드렸죠. 그래서 네, 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가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홍준표 수사는 여전히 대구 경찰서에서 그리고 이준석 씨에 관해서는 서울청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씨. 오세훈에 대해서는 그때 검찰이 가져갔는데 네네. 그 뒤로 표류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네네. 지금 이준석은 자기 수사는 끝났다라고 지금 말하고 다녀요. 본인이요? 네.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도 그 보수의 서정국 변호사 있잖아요. 네. 서정욱 변호사가 공공연히 말을 하더라고요. 나 이준석하고 저녁 먹었는데 이준석이 자기 수사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더라. 피의자로 압수수색 2번 받았는데 자기 수사 끝났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왜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준석을 지금 이렇게 감싸는 듯한 분위기로 가냐면 이제 지방선거에서 어차피 개혁신당을 품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세훈과의 어떤 연대,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뭐 오세훈의 중도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극우 이미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네. 거기에 이준석이가 젊은 세대의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연합하면 네. 서울시장 선거는 우리가 해볼만 하다라는 전략 속에서 지금 이준석을 품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불만인 거예요. 네. 이준석을 피의자로 해서 압수수색을 2번이나 했으면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기소를 하든지 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문제는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이 나쁜 놈이 아니 지가 전당대회 당대표 나갈 때 해병대 특검 통과시키겠다고 광 다 팔아놓고 당대표가 되고 나서 했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했잖아요. 사실 해병대 특검은 지난 정권에서 했어야 된 거예요. 지네들 뭐 보훈과 안보의 정당이라면서요. 그럼 나라 지키러 간 해병대 진짜 그 사연 들어보니까 부모님도 정말 어렵게 그 해병을 얻었더만요. 맞아요. 근데 그랬어요. 그런 목숨을 잃었는데 지네들이 한 게 뭐가 있냐고. 그것을 그때 끝냈어야지 지금 차라리 김건희 특검 더 훨씬 여유가 있었을 텐데 그냥 한동훈은 전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 명태균 네, 게이트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국민의힘이 아까 말씀하신 듯이 자신감이 있는 게 네. 이게 거기 홍준표 그 전 대구시장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한번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홍준표 의원님이 네. 예전에 유명한 그 성완종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그랬었죠. 예, 네. 2심까지도 그러니까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결론적으로 한 명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우리는 되게 유명한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명태균 게이트 같은 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입증도 어렵고 유죄를 밝히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까 정우승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난이도가 높고 이게 쉽지 않게 많은 정치인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별도의 상설특검을 했다거나 아니면 좀 더 다른 인력을 투입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차근차근하게 해서 기소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죄가 나지 않도록. 쉽지 않은 게 결국에는 명태균 씨의 진술이 좀 있어야 돼요. 강혜경 씨나 김태열 씨 같은 경우에 명태균을 조력했던 사람들로서 공익제보를 하고 있지만 명태균의 진술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검찰의 전략이 통하는 거죠. 이 사건을 무마시키는 건 시간을 끄는 거다. 그래서 그 명태균의 구속기한이 만료가 돼서 만료 직전까지 오니까 보석이 됐고 그렇게 되면 명태균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네. 심리적 압박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그 정치자금법으로 처벌받는 형량이 낮을 거라는 걸 본인이 알아요. 받은 사람이 크지 거기에 대해서 뭐 그 여론조사를 제공했던 사람이 크지 않을 거라면 알기 때문에 네. 명태균 입장에서는 지금 나와갖고 뭐 죄수의 딜레마를 느끼거나 진술할 그 요인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결국 검찰의 시간 끌기 전략이 통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타개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수사했지 않았던 홍준표라던가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특검이 물고 들어가갖고 좀 강도 높게 하면서 명태균의 신병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참 그게 당에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당에 좀 부탁을 드리고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애꿎은 공익 제보자들만 계속 피해를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혜경 씨는 이제 20회를 돌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검찰 조사 합쳐서. 그래요. 저희가 지금 공익 변론을 하고 있는데 무료 변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변호인단이 4명, 5명에서 열심히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창원까지 매번 가고 따라가서 커버하기가 정말 어려운 실정인데 이게 상상을 해보시죠. 이게 만약에 사선 변호사였다고 하면 이건 억대가 아니라 이제 2자리가 넘어갈 수도 있는 법률 비용이 발생을 했어야 돼요. 저희 무펌도 입장을 생각해 주시면 그렇죠. 대표 4명 중에 3명이 지금 어디로 범입니까? 예, 어디로 법무법인 1로입니다. 1로 이런 거 좀 소개해 훌륭합니다. 주세요. 네. 해병 장교님. 저희 지금 네? 박정훈 대령님 거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강혜경 씨 거를 아유, 대표 4명 중에 이게 3명이 공익 변론입니까? 예, 네. 다 돈 한 푼 받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성필은 돈 낼까
겁니다. 저는 페이합니다. 네. 교훈이 있습니다. 네. 변호사는 꼭 자기 돈으로. 네. 그런 페이가 딱 원칙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돈을 내고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데 야, 진짜 좋은 일 하시네.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을 하시면 당이나 좀 정부 차원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수사를 좀 압축적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좀 조력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사이에 잼님이 강성필 부대변인님 너무 좋아요라고 네. 그리고 정구승 변호사님 멋짐이라고 2개를 올려주셨는데 이거는 그냥 이제 없으니까 올리시면 안 돼요. 마음이 좋으신 분으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정감사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법개혁 관련해서도 얘기들이 많습니다. 일단 홍종민 전 의원님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의될 예정인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주로? 예, 지금 민주당의 사법개혁안들이 그동안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그 대법관 수 확대라든가 대법관 추진위원회 구성 다양화, 네. 그리고 법관 평가제도 개선, 음흠. 그리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네. 그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 뭐 이런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다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압수수색 영장 관련해서는 네.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좀 인지도가 없는 제도라서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네. 그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이제 구속영장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발부가 쉬워요. 막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신청하면 무조건 발부된다는 네. 거죠. 그거는 별로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 이재명 당대표님 당시 윤석열이 집권하고 그 이후에 기소된 사건이 수사되고 기소됐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360회 정도를 압수수색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마 뭐 받아보신 분들은 그럼요. 치를 떠는데 받아보셨어요? 아, 그럼요. 이게 뭐 앞 변호사님 계시지만 보통 압수수색을 몇 시에 들어오냐면 7시나 7시 새벽에, 반에 아침에.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동이 텄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부터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체통도 다 보고 막 주차장에 차량도 확인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 받고 나서 좀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트라우마냐면 아침에 한 7시 정도 이른 시간에 뭐 예를 들어 술 먹은 사람이 우리 집에 문 좀 두드리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압수수색 들어왔나? 이제 이런 트라우마가 생기고 또 그때 다른 압수 받은 사람 말 들어보니까 문 밖에 아침에 나서잖아요. 좀 두리번거리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꼭 이렇게 좀 뭔가 가져간 가족들이 있는데 가져간단 말이에요. 애가 이제 뭐 5살, 6살 네. 이런데 아이가 보던 태블릿 이런 거 가져가고 그러면은 그 부모 입장에서 뭐 억장이 무너지는 거 얼마나 아니에요. 놀라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사전 신문제라는 게 압수수색이 정말 꼭 필요한가라고 발부할 때 이렇게 구속영장 실질 심사하듯이 법원에서 예, 법원에서 필요성을 좀 인정해 보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실은. 네네. 네, 그리고 하급심 판결문은 지번에 한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판결문이 미국 뭐 유럽 다 일본까지도 공개돼 있는데 우리만 하급심 판결문이 한 3%밖에 공개가 안 그래요? 됐고 네. 그거를 굳이 보려면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돈을 내야 돼요? 네, 한 1,000원 이상으로 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좀 뭔가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분들을 위한 사법 개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주당이 발의를 했을 때 네네. 국민분들이 좀 공감을 하고 있다고 보고 실제로 여론조사 꽃에서 지난 네. 8월에 대법관 증언을 해야 되느냐 찬성 여론이 61%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통은 사법부에 대해서는 국민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의 뭐 엄청난 사법 개입 네. 정치 개입 때문에 그런지 많이 공감을 해주시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리고 실무적인 이제 저희 나이 대 판사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네. 사법 개혁에 대해서 뭐 그 정쟁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지만 사실 기대하는 부분도 큽니다. 왜냐하면 사실 젊은 판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판사 증언이 굉장히 절실한 상태입니다. 예전에야 판사분들이 좀 뭐 삶을 갈아 넣어가면서 많이 재판을 하면서 이제 지연이 좀 덜했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조금 삶과 일을 좀 병행을 하다 보니 요즘에 재판 지연, 사법 지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 로드가 줄을 수 있는 진짜로 진정한 사법 개혁은 저도 동감하는 게 재판결문 공개. 왜냐하면은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것과 근데 그렇다면 좋은 판결문을 낼 수 있는 시간을 투입할 수 있게 증언은 해달라라는 취지로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일선에 있는 친구들. 그래서 네. 뭐 정쟁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두 부분이 정말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고 민주당이 이 부분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그 법조인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강성필 뭐물 마시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보세요? 아, 저는 사법개혁.
사법 개혁 필요하죠. 근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다 그렇진 않겠지만 좀 제가 예민한 문제인데 이 판사 잘못 만나면 사실 그 얘기하고 있는데 참 정신사납게 진짜 정구승 변호사가 물이 없는 것 같아서. 물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저한테도 다정하게 해주세요. 근데 아니 판사 잘못 만나면 사실 뭐 그 억울하게 또 이렇게 유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판사 잘 만나면 또 이렇게 그 무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모르겠어요.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어떤 사람의 사연을 들어보면 네. 그냥 차라리 정말 AI가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최소한 어떤 사람 그러면 뭐 전관예우라든지 감정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맞아요. 딱 수치에 의해서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적극 공감하고 마지막에 와닿았던 게 이제 판사들도 다 젊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 이제 자기 생활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사도 좀 넉넉하게 좀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판사가 꼭 법조인이 아닌 데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뭐 텍사스 같은 데인가 그런 데는 그래서 제 후배가 변호사인데 판사한테 변호사나 검사가 판사한테 법리에 대해서 이해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간인 판사를 두는 거는 나름대로 국민의 눈높이. 왜냐하면 판사분들이 사실 이 어떤 그 전제된 생활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하고 좀 괴리될 수가 있는데 그럼 그런 것도 우리나라 도입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해요. 대안으로는 저는 배심을 조금 네. 확대하는 배심을, 것이 조금 네. 더 맞지 않을까 싶고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시는 게 요즘에 그래서 판사들의 이탈도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에 뛰어넘게 검사들이 판사로 너무 많이 넘어가고 충원이 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능력 있는 판사 특히 일을 좀 열심히 해갖고 성취를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법부에 있다가 이제 로펌으로 건너가는 사례가 많아서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서라도 약간 로드 컨트롤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 네. 사법개혁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그 대법관 증언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그럼요. 현직 판사 1심, 2심 판사 특히 1심 판사의 증언을 많이 해서 좀 모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좀 조금 더 이제 당 부대변인도 계시고 이제 전 의원님도 계신다 말씀드리면 스마트 워크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재판 없는 날은 판사님들이 좀 자기 집이 있는 데서도 일을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우수한 인재들이 사법부로 몰릴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사실은 대법관수 증언한다고 하니까 법원 행정처에서 뭐라고 했냐면 78평 집무실이 필요해서 예산이 그런 너무 얘기 과다하게 있었죠. 든다고. 맞아요. 근데 너무 이제 방금 말한 스마트워크도 그렇고 요즘에 국민분들은 어떤 추세냐면 대기업 그럼 임원분들도 사실은 이런 자율 그런 지정자석이 아니라 그래서 그 직원들하고 같이 쓰고 그 규모를 축소하고 그런 스마트 워크를 하는 분위기예요. 그런 트렌드를 전혀 읽지 못하고 예전과 같은 권위적인 그런 그 집무실이 이만큼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법개혁을 오히려 필요성을 더 국민들이 공감하게 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봅니다. 놀랍게도 제가 법원행정처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대법원도 스마트 워크를 정말 많이 합니다. 대법원이 제일 많이 해요. 제가 볼 때는 변호사나 검사들보다 법원은 사실 재판을 제외하고는 기록을 보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에 있는 판사님들 중에 서울에 집에 있는 분들이 재판 없는 날 특히 그래서 지방에 있는 판사님들 중에 서울에 집에 있는 분들은 금요일날 재판을 잡지 않습니다. 월요일과. 그래서 대법원으로 출근을 해서 거기에는 스마트워크 자리를 예약을 해서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선 판사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법관님은 그렇지 못하라는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대법관으로서 업무를 보는 건 사실 컴퓨터 한 대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희 법조인들은 그거 생각하면 78평이 AI 필요하다는 시대. 건 사실은 차라리 고성능 PC를 달라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AI를 돌리기 위해 그런 건 좀 어불성설이다. 알겠습니다. 11시가 됐습니다. 아이고야. 1시간이 지났어요. 아이고, 이렇게 금방 빨리 가네. 지난지 모르셨네요. 네. 재미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빨리 지났다는 건 재미가 있다. 잔바리 쇼. 그 사이에 300명이 더 늘어서 1,300명. 네, 1,400명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이게 잠바리 쇼를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토요일 날 하는 거 말고 잠바리 쇼 이래가지고 잠바리만 불러가지고 하는 쇼를 한번 만드는 거를 지금 김 팀장이 보고 잘 계획해보고 김 팀장님 잠바리 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만날지 언제 만날지 몰라요. 언젠가 만나요. 언젠가 만납니다. 자주 만나게 될 것 같다는 네. 예감은 듭니다만 네. 세 분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 시작되니까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는 또 곧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밤 9시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고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